and will probably run it, wi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and we should be reimbursed for that. When we do that, we're going to be reimbursed because the other nations are very wealthy. They're on our side.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자, 지금 이란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오늘도 신범철 위원님 모시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랜만에 모셨어요. 이게 지금 뭐 MOU 맺고 종전되는 것 같이 보이더니 다시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지금 해군 전함 20척 이상, 군용기 수백 대 이상이 동원돼서 이란 해역 봉쇄에 착수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다시 공식적으로 무력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의회까지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혹시 지금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의 능력을 억제하는 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셰르, 행감섬, 반다르 아바스, 시리크 다 해안 지역이거든요. 해안 지역을 집중 타격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겠다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전쟁은 재개됐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단 우리가 3월 달을 보면은요, 하루에 300회 이상 출격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보도를 봐도 한 140회,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전을 재개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 지금 행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까지 참여시켜서 이것이 더 확전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에요. 예.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하지 않으면은 이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인식 하에서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가하고 있고 미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무력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오전 5시부터 해상에 전함 20척, 군용기 수백 대가 투입돼서 봉쇄 작전에 돌입을 했고 그 전에 공습을 먼저 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공습을 재개한 배경 중에 첫 번째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첩보를 확인했다는데, 신범철 의원님, 그 8일이었죠. 영국에서 에어포스원을 뭔가 일부러 갈아타는 모습을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혹시 아마 암살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지금 그거죠, 영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뭐냐?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튀르키예 영공을 벗어나야 되는데 신형 에어포스원이 아니라 구형을 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형 에어포스원은 아직 무장 상황이 점검이 되지 않았잖아요.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공 무기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구형을 타고 영국에서 바꿔 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내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7일부터 첩보가 입수된 것 같고 제가 앞서 전쟁 재개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개 시점도 7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목적 외에도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같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그것이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력 사용 재개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첩보를 정보기관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그걸 들은 날 이란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매체가요.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이마에다가 관역이 그려진 사진을 게시하면서 복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전직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암살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런 게 정말 트럼프를 좀 자극하는 행동이 됐겠군요. 예, 저 정도는 자극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까지 갈아타는 정도의 움직임은 저렇게 드러난 것보다는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나 하는 뭐 생각이 그냥 정말 들어요. 근거 있는 첩보일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튀르키예잖아요. 사실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또 제기한 이유 원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의원님, 그런데 조금 전 속보로는 이란이 이 미국의 봉쇄에 맞서서 그림자 선단 23척 구축했다, 이런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유 수출이 자신들의 전쟁 지속을 위한 비용의 문제잖아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해상봉쇄가 해제된 기간 동안 원유 수출도 재개했고 그림자 선단도 다시 구성을 했을 거예요. 일부는 이미 해외로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란은 나름대로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준비도 했을 것이고 예. 항공망도 정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사실은 또 무용지물이 되고 피해는 이란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행정부도 합리적 제한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란 측에서도 무엇보다도 이란 측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지 이 이란 내부 상황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강경파에서는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이란 국민들 뿐이다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만약 협상이 안 된다면 이란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또 했는데, 의원님, 그 개전 초기 때 우리가 이 쭉 봤습니다만 정유시설 폭파해가지고 정말 검은 구름, 그다음 뭐 이런 검은 비 내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발전소를 직접 공격한 적은 없는데 진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타겟이 발전시설과 정유시설입니다. 그것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을 재개하는데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자신들이 협상을 제안할 것들을 폭격을 해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란 문제 해법은 더더욱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에 정유시설을 공격할지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유시설과 전력시설 그리고 사회 간접망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내일 모레 17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이 전쟁과 관련돼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마 물밑으로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이런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이란도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연설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